최은성, 2000년대 한국 축구 최고의 키퍼 중 한 명이었던 대전의 수호천왕. 동시대 김병지, 이훈재가 보여주는 어마무시한 반사신경을 가지진 못했지만 특유의 조율력과 안정감만큼은 최고였던 최은성은 프로 데뷔도 늦었고 대전 시티즌이라는 비인기 시민구단에서 활약했기에 저평가받곤 하지만 하위권이던 대전을 이끌고선 0점대 방어율과 2001년의 기적적인 FA컵 우승 등을 이끌며 10년 넘게 골문을 지켜냈습니다. 2011년엔 팀의 승부조작에도 눈물의 기자회견으로 사과하며 마음을 짠하게 했었던 최은성이었으나 다음에 낙하산으로 부임한 대전의 새로운 사장이 그를 방출하고는 심지어 포옹까지 퍼붓는 사건이 일어나 그는 전북으로 팀을 옮겼고, 그럼에도 전북 유니폼을 입고는 무려 41세의 나이에 닭공축구 전북을 최소 실점팀으로 바꿔놓았으며 12시즌 K리그 2위의 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비에르 사네티, 아르헨티나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비수 중 하나이자 21세기 인테르 최고의 선수. 사네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꾸준함과 페어플레이인데, 철저한 자기관리 능력과 프로 정신으로 레프트백과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성, 전성기 때 보여주던 스피드와 드리블을 말년까지 선보이던 그는 커리어에서 퇴장이 단 한 장뿐일 정도로 신사적인 플레이로도 많은 이들에게 박수받았습니다. 사네티는 인테르에서 21세부터 40세까지 몸담으며 팀 커리어로는 세리에 5연패, 09-10 시즌 트래블 등을 이끌었고, 개인으로는 인터밀란 역대 최다 출장자, 세리에 최다 출장 순위 4위, 챔스 주장 역대 최다 출장자 등의 금자탑을 쌓았으며 아쉽게 아르헨티나에서 이적 온 터라 원클럽맨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활약으로 그의 4번은 인터밀란에서 영구 결번 처리되었습니다. 다니엘레 데로시, 프란체스코 토티에 이은 AS 로마의 또 하나의 반디에라. 정평이 나 있는 수비력에 우수한 조율, 패스 능력과 대포할 슈팅력까지 탑재한 데로시는 박투박부터 딥라인 플레잉메이커, 홀딩, 심지어는 백스리의 스위퍼로도 대활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로컬보이로 데뷔해 금세 미드필더의 중축이 되었고, 토티의 완장을 건네받은 로마의 왕자로서 8번의 세리에 2위, 2번의 코파 이탈리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08-09 시즌 세리에 올해의 선수에다가 구단 역대 최다 출장 2위인 데로시는 2017-18 시즌 챔스 8강에서 우승 후보 바르샤를 잡고 4강에 진출하는 기적의 주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19년 구단이 그를 사실상 쫓아내려는 의도가 보이는 무연봉 출장수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재계약을 제시했으며 그는 이마저도 수락하려 했으나 재계약 통보를 전혀 하지 않았고, 결국 데로시는 포카 주니어스로 이적해 한 시즌을 뛰고 은퇴해 원클럽맨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알산드로 루카렐리, 4부 리그 강등이란 풍파에도 변함없이 파르마만을 바라보았던 로맨티스트. 신장은 평범했지만 강력한 떡대의 몸싸움과 공중볼에서의 타점 높은 헤더를 보이던 수비수였으며 2부 리그 팀들을 전전했으나 파르마에서 일부 승격을 이뤄내어 팀의 잔류를 이끌었고, 주장원장까지 찼던 2013-14 시즌엔 유로파 리그 티켓을 따내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허나 다음에 파르마는 재정 문제로 라이센스 때문에 유럽 대회에 나가지 못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로운 구단주가 사기꾼인 것이 발각되어 훈련시설의 전기가 끊겨 찬물로 샤워하고 구단 버스마저 매각될 정도로 고생하다 결국 파산, 아마추어 팀 전환과 함께 세리에 D로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루카렐리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이적이 아닌 잔류를 선택했고, 다음 15-16 시즌 바로 세리에 D 우승을 겨닌 다음 시즌도 세리에 C에서 승격, 17-18 시즌에도 2부 리그에서 다이렉트 승격, 세리에 사상 최초의 3연속 승격을 이루고 은퇴를 선언했으며, 이런 충성심에 그의 등번호 6번은 여지없이 팀의 영구 결번이 되었습니다. 베네딕트 회베데스, 2010년대 샬케의 주장원장을 차던 수비의 핵심. 안정적인 공중볼 처리에 악착 같은 태클 수비, 발도 빠른 편이라 클럽에선 라이트백을, 대표팀에선 레프트백을 뛰며 구멍이 난 양측면에 땜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팀 유스 출신으로 2009-10 시즌에 리그 준우승, 10-11 시즌 라울 곤살레스, 마누엘 노이어, 클라스얀 훈텔라르 등과 같이 포칼 우승, 또 챔스 4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또 후에는 미넨으로 이적한 마누엘 노이어의 주장을 이어받으며 10년을 헌신한 회베데스는 키커 선정 분데스 올해의 팀에 2차례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후멜스의 바이언 이적을 보면서 본인도 더 좋은 팀을 찾으면 찾을 수 있었겠지만 샬케에서 뛰는 것이 우승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인터뷰를 했으나 17-18 시즌 테데스코 감독 부임 이후 주장 박탈, 후보 신세, 단장과의 불화까지 겹치며 아쉽게 유베로 이적하고 말았습니다. 마르코 루이스, 21세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역사상 가장 뛰어났던 프랜차이즈 스타. 환상적인 드리블 돌파와 슈팅 능력, 또 센스 있는 공간 침투까지 갖춘 윙어였으나 잦은 부상으로 인해 갈수록 뛰어난 연계와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살려 프리롤 공격형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바꿔 활약했습니다.
2012년 도르트문트에 합류 후 괴체, 레반도프스키, 후멜스 등 팀의 핵심들이 바이온으로 이적함에도 뛰어난 충성심으로 계속 구단에 남아 팀의 중흥을 만들어냈고 두 차례의 컵 대회 우승, 2012-13 시즌과 23-24 시즌의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두 차례의 VDV 올해의 팀과 올해의 선수상을 탔습니다. 하지만 독일 올해의 선수상을 탈 정도로 절정이던 18-19 시즌 리그 우승의 중요한 샬케전에서 퇴장당해 패하며 생애 첫 리그 우승 기회를 아쉽게 날리기도 했습니다. 스티븐 제라드, 콥들이 가장 사랑했던 상징성 짙은 리버풀 FC의 심장, 패스, 수비력, 스태미너, 중거리 슛, 피지컬, 헤딩, 볼 컨트롤 능력까지 뭐 하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스티비 제라드는 중앙 미드필더 외에도 한창 때는 세컨탑 위치에서 말년엔 노련함을 살려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로도 뛴 육각형 미드필더의 결정체였습니다. 뛰어난 리더십에 23살의 주장직을 이어받아 훌륭한 카리스마로 2004-2005 시즌 이스탄불의 기적으로 유명한 리버풀의 첫 챔스 우승을 이끄는 등 제라드는 17년간 안필드에 머무르며 12번의 트로피를 따냈습니다. 더해서 PFA 올해 선수상 1회, FWA 올해 선수상 1회씩, 2005년 발롱도르 3위와 PFA 올해 팀 9회 선정 등 오래오래 월클의 기량을 펼친 제라드였습니다. 심지어 한창 시절 그는 밀란, 레알, 미넨에게 오퍼를 받았고 첼시와는 이적 직전까지 갔지만 이스탄불의 기적을 맛보고선 어떻게 이런 환상적인 밤 이후 떠날 수 있겠는가 라는 발언을 하며 팀의 잔류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레크 함시크, 자타가 공인하는 21세기 나폴리, 슬로바키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플레이어. 헌신적인 활동량, 과감한 침투, 확실한 킥 능력으로 선수 시절 초창기에는 골도 많이 넣는 미들라이커였으며 점점 노련한 플레이메이킹을 살려 메셀라로 활약했습니다. 돈은 그저 머리에 왁스 바를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빅클럽들의 구애를 뿌리치고 구단에 충성한 함식은 2010년대 나폴리의 약진을 이끌었고 카바니 라베시와 공격진을, 알랑 조르지뉴와 산미드를 형성, 세 차례의 세리에 준우승과 두 차례의 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더해서 그는 나폴리 역대 최다 출장자이며 세리A 올해 팀의 3차례, 도움왕을 2차례 받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파벨 네드베드, 21세기 체코를 대표하는 축구계 노력과 성실의 아이콘. 네드베드를 대표하는 것은 당연히 산소 탱크, 두 개의 심장이란 별명으로 불리웠던 활동량과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은 자유자재로 쓰는 양발킥 능력 및 정상급 테크닉이었습니다. 주로 공격형 미드필더나 레프트 윙어로 뛰었던 그는 지단의 대체자로 왔음에도 그 공백을 전혀 못 느끼게 하는 활약으로 유벤투스 소속으로 2연속 세리에 우승을 이끌었으며 2002-2003 시즌에는 팀을 챔스 결승에 올려놓는 활약에 발롱도르까지 수상했습니다. 한편 네디는 3차례 UEFA 올해 팀에 뽑혔으며 팀이 승부조작으로 강등됨에도 델피에로, 부폰, 트레제게 등과 팀에 남아 승격을 돕는 낭만을 보였습니다. 말년에도 준수한 폼을 이어간 그는 09-10 시즌을 앞두고 인테르의 무리뉴 감독에게 이적 요청을 받았지만 의리를 택하며 쿨하게 은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알레산드로 델피에로, 이탈리아 판타지스타 계보의 한 축이자 틀림없는 유벤투스 구단 역사상 최고의 선수, 3대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불렸던 그는 초기엔 테크니션으로 활약했지만 부상 후엔 드리블을 줄이고 킥을 이용한 플레이메이킹까지 하는 만능 공격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키퍼가 손도 쓰지 못하게 빨려 들어가는 가마차기는 델피에로존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낼 정도였습니다. 그는 1990년대 스타 로베르토 바조를 밀어내고 주전으로 도약한 뒤 무려 팀을 6차례의 리그 우승, 4차례의 챔스 결승에 올라 1차례의 우승으로 이끌었고 칼초폴리 스캔들로 팀이 강등되는 수모에도 팀을 떠났던 다른 선수들과 달리 잔류를 택하며 신사는 숙녀가 필요로 할 때 떠나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후 올드레이디의 품에 남아 승격을 도우는 충성심을 선보인 이 신사는 705경기 290골로 유베 구단 역대 최다 득점자이자 최다 출장자, 역대 최장기간 주장 역임자이기까지 합니다. 가브리엘 바티스투타, 1990년대 정통파 스트라이커의 로망이자 그라운드 위의 마지막 로맨시스트로 불린 사나이. 재빠른 퍼스트 터치, 어마무시한 발목힘으로 인정사정 없이 꽂아버리는 파괴스러운 결정력으로 캐스터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꿀망을 흔든다고 해 사람들로부터 바티골이란 이명으로 불렸던 그는 피렌체의 남자로 모든 애정을 팀에 쏟아부으며 강등된 팀을 다시 일부러 끌어올렸고 리그 11경기 연속골, 9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1994-95 시즌 세리에 득점함, 다음 시즌 코파 이탈리아 우승, 99년 발롱도르 4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허나 바티는 구단의 재정 악화로 인해 강팀인 로마로 이적할 수밖에 없었고 오자마자 0001 시즌 팀의 리그 우승을 이끄는 클래스를 보였습니다. 더욱이 해당 시즌 친정팀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골을 넣고 흘린 뜨거운 눈물은 오직 돈으로만 돌아가던 축구판에 얼마 안 남은 낭만의 한 방울이기도 했습니다.
지안루이지 부폰. 21세기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이자 유벤투스와 이탈리아 최고의 수문장 자리를 디노조프와 양분하고 있는 인물. 큰 키를 바탕으로 한 훌륭한 공중볼 장악, 수비 조율력, 발군의 반사신경으로 안정적인 키핑, 슈퍼 세이브도 자주 연출하던 부폰입니다. 그는 2000년대 초중반 유벤투스의 호황을 이끌었고 후에 승부 조작 스캔들과 부상의 여파로 폼을 잃지만 2010년대 다시 부활하며 40대의 나이까지 활약해 클럽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총 10개의 스쿠데토를 알리안츠 스타디움에 바쳐 구단의 세 번째 별을 선사합니다. 세 번의 챔스 결승에 올랐던 부폰은 세리에의 역대 최다 우승자, 역대 최다 출장자, 세리에 올해의 골키퍼 10회 선정, 2006년 발롱도르 2위, 키퍼 유일의 UEFA 올해의 선수상 수상 등의 기록을 썼습니다. 더욱이 부폰은 은퇴를 앞두고는 사우디행을 거절하고 세리에 B에 있었던 친정팀 파르마에 복귀해 은퇴하기도 했습니다. 필립 람, 다니 아우베스와 함께 21세기 축구 역사상 최고의 라이트백으로 불리는 선수. 공만 빼내는 슬라이딩 태클, 빼어는 오버래핑과 체력, 믿음직한 리더십과 자기관리에다가 뛰어난 전술이해도와 축구 지능을 바탕으로 반대쪽인 레프트백, 심지어는 안정적인 패싱 능력 덕에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해낼 수 있었습니다. 람은 바이오네 유스로 입단해 임대를 제외하면 미넨에서만 뛰며 주장까지 달고 황금기를 만들었고 무려 22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으며 하인케스 감독 아래 2011-12 시즌 러너업 트래블이라는 아쉬움에도 다음 시즌 독일 최초로 트래블이라는 유수의 영광을 거머쥐었습니다. 은퇴까지 탑급 기량을 자랑했던 그는 VDBA 올해팀에 8번, UEFA 올해팀에 5번 선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7년이란 시간 동안 단 2시즌을 슈바벤으로 임대를 간 것 때문에 완전한 원클럽맨은 아닌 필립 람입니다. 알레산드로 네스타, 21세기 이탈리아 축구를 대표했던 신의 벽, 괴수같은 수비력을 뽐내던 선수로 초인적인 슬라이딩 태클 능력, 깔끔한 헤딩, 클리어링, 심지어 전진성과 빌드업까지 갖춘 선수였습니다. 라치오 골스팬 집안에서 태어난 네스타는 팀의 유스로 데뷔해 주장원장까지 차며 클럽의 반디에라가 되었고 전성기 멤버들과 함께하며 1999-00 시즌에 리그 플러스 컵 더블을 진두지휘한 대업을 달성, 세리에 올해의 수비수상만 3연속 타기도 했습니다. 허나 부실 경영으로 인해 구단은 몰락하기 시작했고 다른 선수들이 팔릴 때도 네스타만큼은 꼭 남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나 결국 불가피하게 그를 판매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후에 밀란에서 그는 말디니에 이어 주장을 맡아달란 부탁을 받았지만 라치오가 아닌 팀에서 주장원장은 차지 못하겠다고 거부했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차비 에르난데스, 스페인 축구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축구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역대 최고의 패스 마스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기 조율력, 뛰어난 시야와 두말하면 입 아픈 패스 능력, 카라클레스로 유명한 부드러운 탈압박과 볼키핑, 명석한 축구 지능까지 겸비했던 21세기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 차비는 바르셀로나의 최전성기를 이끈 패스 축구의 가장 중요한 두뇌로 10년 넘게 꾸준히 활약하며 8차례의 리그 우승컵, 4차례의 비기어를 포함해 세기도 힘들 만큼의 타이틀을 구단에 선물했습니다. 5번의 UEFA 올해의 팀 선정,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발롱도르 투표에서 3연속 3위를 달성, 특히 0809 시즌 팀이 6관왕을 먹었던 해에 95%에 다다르는 패스 성공률과 36어시라는 괴물 같은 기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더해서 차비는 14-15 시즌 트래블을 이루고 카타르로 떠나기까지 유스 시절을 포함한다면 24년을 구단에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 2010년대 유벤투스의 호황기를 함께했던 만능 미드필더, 중앙, 공격형, 수비형, 측면 미드필더로 모두 원숙히 소화가 가능했던 마르키시오는 화려한 탈압박과 정교한 패싱, 돌부처 멘탈을 자랑했습니다. 거기다 조각상 외모까지 겸비했던 말쇼는 유베의 유스 출신이자 한 시즌을 제외하면 모든 커리어를 얼룩말 유니폼을 입고 보낸 레전드이며 비달, 필를로, 포그바와 중원 라인을 형성해 7차례의 세리에 우승과 4차례의 코파 이탈리아 우승, 2014-15 시즌과 16-17 시즌엔 챔피언스 리그에서 준우승까지 성공했습니다. 말쇼는 온 가족이 유벤투스 팬인 진성 토리노의 토박이었으며 때문인지 말년에 제니트에서 중국의 장수 순위의 제의를 받았지만 유벤투스 선수로서 인텔의 스폰서팀에선 뛸 수 없다고 밝히며 쿨하게 은퇴를 택했습니다. 앨런 시어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득점 머신, 파이널 서드 어느 위치에서도 골을 넣는 파워풀한 슈팅력, 완벽한 PK 처리, 원래는 뛰어난 돌파와 연계를 보인 컴플리트 포워드였으며 부상 후엔 탁월한 포스트 플레이, 공간 창출을 가진 타겟터로 변모했습니다.
블랙번에서 리그 우승을 이끈 시어러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맨유 이적 제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본래 뉴캐슬 지역 출신에다가 구단의 골수팬, 거기다 우상이었던 케빈 키건 감독을 따라 뉴캐슬로 이적. 우승과는 전혀 인연이 없었던 팀을 각 두 차례의 리그 준우승과 FA컵 준우승으로 인도했으며, 시어러 본인은 PFA 올해 팀 7회, 득점왕 3회, PFA 올해 선수상 2회, 뉴캐슬과 PL 역대 최다 득점, PL 단일 시즌 역대 최다 골이라는 범접 불가의 영역을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제이미 바디, 2015-16 시즌 레스터시티 동화의 주역인 인간 승리의 표본. 뒷공간을 재빨리 점령하는 무지막지한 스피드와 원샷 원킬의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바디는 20세의 나이에 공장일을 병행하며 5부 리그까지도 겪어봤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만으로 당시 2부에 있던 레스터로 이적에 성공, 그리고는 승격을 이끌고 팀의 고공행진을 만들며 2015-16 시즌에 PL 우승, 20-21 시즌 FA컵 우승 등의 업적을 써내려갔습니다. 특히 리그 우승 시즌에는 FWA 올해 선수상에 뽑힌 바디는 PL 빅6 팀들과의 숱한 이적설을 뿌리치고 베테랑의 나이까지 여우 군단에서 꾸준한 모습을 보이며 PL 역대 최다 연속골, PFA 올해의 팀 2회, 19-20 시즌은 PL 역대 최고령 득점왕 등의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